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만나온 어르신들의 공통된 실수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걷기만 하면 건강 좋아진다는 믿음,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이 믿음이 절반만 맞고 절반은 우리 몸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보면서 걷기 시간을 잘못 선택해 큰 위험을 겪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시간에 걷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새벽이 더 건강한 시간이라 믿으셨다면 오늘 내용은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70세 이후 걷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 함께 해보시죠. 걷기가 위험이 되는 순간들. 걷기라는 활동 자체가 위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의 습관을 믿고 그대로 걷지만 70세 이후에는 그 습관이 오히려 혈관을 압박하는 요인이 됩니다.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운동하러 나갔다가 더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혈관이 점점 단단해지고 몸이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새벽에는 혈압이 빠르게 치솟고 밤에는 혈압이 과하게 떨어집니다. 뜨거운 낮에는 체온 변화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 자체가 줄어듭니다. 즉, 동일한 걸음이라도 어떤 시간에 걷느냐에 따라 몸이 받는 스트레스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75세 은퇴 교사 정호준 어르신은 평생처럼 새벽 5시에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흐려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새벽 혈압 상승과 운동 자극이 겹쳤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좋은 습관이 70세 이후에는 몸을 위협하는 조건이 되어버린 사례입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같은 시간에 걸으셨어요. 젊었을 땐 전혀 문제가 없었죠. 오히려 새벽 운동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게 해줬고 건강검진 결과도 항상 좋았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을 넘기면서 몸이 달라졌던 겁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고 새벽에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심해졌는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셨어요. 평소처럼 운동장을 돌던 중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지면서 말이 어눌해졌고 다행히 옆에 계시던 분이 빨리 119를 불러주셔서 큰 문제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 풀린 상태라고 하더래요. 만약 조금만 늦었어도 회복이 어려웠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걷기 자체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내 몸이 가장 안정되는 시간대를 다시 설정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건강은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릴 황금 시간대 2가지와 위험 시간대 4가지를 정확히 알기만 해도 걷기는 가장 안전한 운동으로 바뀝니다. 지금 평소 걷는 시간을 적어보고 새벽이나 한낮, 늦은 밤, 약 먹은 직후와 겹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간대만 조금 바꿔도 몸이 훨씬 덜 피곤하고 어지럼증이나 두통도 줄어듭니다. 나이 든 뇌와 혈관에서 일어나는 변화.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경험한 건 몸의 겉모습과 혈관의 나이는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미 세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죠. 뇌는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지면 아주 짧은 순간에 혈류 부족에도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에는 혈압이 치솟고 한낮에는 체온 상승으로 뇌혈류가 줄고 약 복용 직후에는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출렁거립니다. 이때 걷기 자극이 더해지면 위험은 크게 커집니다. 68세 박대성 씨는 혈압약을 먹고 몸이 무거우니 걷자며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눈앞이 흐려지고 구토가 나서 주저앉았고 병원에서는 약효로 혈압이 떨어지는 순간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약 먹고 바로 걷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약을 먹으면 몸이 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혈압약은 먹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시간에 갑자기 걸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날도 약 먹고 10분쯤 지나 공원으로 나가셨는데 평소보다 빠르게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가 나오더래요. 다행히 벤치에 앉아 계시다가 지나가던 분이 119를 불러주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 복용 시간과 운동 시간을 꼭 분리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지금은 약 먹고 최소 1시간은 집에서 쉬었다가 나가시고 그 이후로는 비슷한 증상이 전혀 없으시대요. 약을 드신 직후 걷는 습관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몸이 완전히 깨어날 시간을 주고 한낮에는 그늘 또는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혈관이 받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약 복용 후 최소 30분에서 60분은 집안에서 몸을 천천히 푸는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아침 기상 직후 바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앉아서 1분에서 2분만 손발을 천천히 움직이세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에 걷는 것이 가장 위험한지 말씀드릴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이 시간대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새벽에는 혈관이 수축된 채로 있다가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한낮에는 체온 상승으로 뇌혈류가 줄어듭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혈압이 과하게 떨어지고 약 복용 직후에는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요동칩니다. 이 네 가지 시간대는 혈관이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73세 이선자 어르신은 여름 한낮에 비타민 D도 받을 겸 30분만 걷고 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고 중심을 잃어 이웃 도움으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진단은 고열과 탈수, 뇌혈류 감소였습니다. 그날 날씨가 특히 더웠대요. 기온이 33도를 넘었는데 그분은 햇빛을 쬐면 뼈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일부러 한낮에 나가셨던 거예요. 모자도 쓰고 물도 챙기셨다고 합니다. 처음 15분은 괜찮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대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비틀거리다가 전봇대를 붙잡고 서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이웃분이 보시고 부축해 주셔서 그늘로 옮겼답니다. 그리고 바로 119를 불러주셔서 병원에 갔는데 체온이 38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탈수 증상도 심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여름 한낮 걷기는 절대 금물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아침이나 저녁에만 걸으라고 당부하셨답니다. 지금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나 저녁 6시쯤 걸으시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비슷한 일이 없으셨대요. 이 네 가지 시간대만 정확히 피해도 걷기 중 사고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한낮, 겨울철 새벽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약은 드신 뒤 최소 30분 이상 안정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새벽, 한낮, 밤 10시 이후 약 먹은 직후 걷기 금지를 집안에 붙여두세요. 기존 산책 시간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10분에서 20분씩 미루거나 당기며 천천히 조정해 보세요. 그렇다면 언제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오히려 뇌 건강을 지켜주는 시간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 그 답을 분명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조금 시간이 지난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하루 에너지를 마무리하는 오후 5시에서 6시는 혈압과 혈당,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근육도 부드러워진 시간입니다. 햇빛도 적당해 비타민 D 생성에도 좋고 체온 변화도 완만해 뇌혈관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80세 정순의 할머니는 원래 밤 9시에 산책하곤 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져 의사 상담 후 걷기 시간을 오후 5시로 옮겼는데 2달 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며 크게 좋아하셨습니다. 원래는 저녁 먹고 소화도 시킬 겸 밤에 걸으셨대요.
그런데 밤에 걸으면 몸이 깨는 느낌이 들어서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잘 안 오셨답니다. 한밤중에도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병원에서 상담받으실 때 걷기 시간을 바꿔보라는 제안을 받으셨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로 시간을 바꾸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래요. 저녁 먹고 나면 몸이 편안하게 가라앉고 밤 10시쯤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고 2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을 받으셨대요. 지금은 매일 오후 5시 반이면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습관이 됐고 덕분에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낮 동안 활력도 생겼다고 하십니다. 걷는 시간을 이 2시간대로 맞추면 뇌 건강, 수면, 집중력 향상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걷기를 부담으로 느끼던 몸이 오히려 움직이면 더 편안해지는 상태로 바뀝니다. 휴대폰에 오전과 오후 산책 알람을 각각 하나씩 설정해 보세요. 처음엔 10분에서 15분만, 몸이 익으면 20분에서 30분까지 꾸준히 늘려보세요. 70세 이후 몸을 지키는 걷기 기술. 좋은 시간에 걸어도 제대로 걷지 않으면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얼마나 오래 걸었느냐보다 어떻게 걸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는 혈압을 불안정하게 하고 넓은 보폭은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신발이 미끄러우면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어르신 사고의 상당수는 속도나 신발, 지면 선택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72세 오성재 어르신은 늘 빠르게 걸어야 운동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무릎 통증과 어지럼증이 반복되자 보폭을 줄이고 평지를 위주로 걷도록 바꿨는데 몇 달 후 훨씬 덜 지치고 통증도 줄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빨리 걷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운동은 땀이 나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항상 빠른 속도로 큰 보폭으로 걸으셨어요. 그런데 70대가 되면서 무릎이 자주 아프고 걷다가 가끔 어지러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참으셨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걷는 속도와 보폭을 줄이라고 하셨고 경사진 길보다는 평지 위주로 걸으라고 권하셨답니다. 처음엔 너무 천천히 걷는 게 답답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더래요. 2달째엔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고요. 3달 후엔 오히려 천천히 걷는 게 더 편하고 좋다는 걸 느끼셨답니다. 지금은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발을 부드럽게 디디며 걷는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으셨어요.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 발뒤꿈치에서 발바닥, 발끝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보행, 평평한 지면 선택이 핵심입니다. 신발만 바꿔도 걷기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 전 3분에서 5분은 반드시 발목과 무릎,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미끄럽지 않고 발을 잡아주는 끈 있는 운동화를 걷기 전용으로 하나 정해두세요. 여러분, 걷기는 지금도 최고의 운동입니다. 다만 70세 이후에는 시간과 방식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위험 시간만 피하고 2가지 황금 시간대를 잘 활용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걸으신다면 걷기는 여러분의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건강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가볍고 머리가 더 맑고 잠이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내용을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